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 거울을 봤을 때 눈과 입이 삐뚤어져 있고 눈이 잘 감기지 않고 물을 마셨을 때 한쪽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? 누구나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죠. 이러한 증상을 갖고 우리가 안면신경 마비라고 부르고요. 한방에서는 구안화사 그리고 와사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실제로 이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을 병원 진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.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당황 속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양방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어떤 질환이 생기고 나면 내과나 신경외과를 먼저 찾기 마련이지만 이 구안화사로 이제 병원을 선택을 할 때는 한의원을 먼저 1번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구안화사, 안면신경 마비는 한의원에서 잘 고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요. 실제로 이 안면신경 마비, 구안화사 증상은 한방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. 이 안면신경 마비 증상 환자분이 처음에 한의원에 내원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비가 과연 중추성 원인인지 아니면 말초성 원인인지를 구별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중추성이라고 하면요, 결국 뇌의 문제로 발생했다는 뜻인데 이 뇌 졸중, 우리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죠. 그리고 뇌 종양이 있을 때 이런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.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 증상은 말 그대로 안면신경 자체의 문제로 이 구안화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. 그렇다면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큰 병원을 예약하고 CT, MRI를 찍어야 할까요? 네, 그렇지 않습니다. 몇 가지 동작만으로도 우리가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를 바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. 그림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뇌의 문제로 발생하는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의 경우에는 앞 이마의 근육, 전두근이 마비되지 않아 양측의 이마에 주름 잡는 것이 가능하고요. 양쪽 눈을 감는 것도 가능합니다. 반면에 얼굴 신경이 문제로 발생하는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의 경우에는 마비된 쪽의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없으며 마비된 쪽의 눈도 완전히 감기지 않고 눈동자가 밖으로 치우쳐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마치 증상을 봤을 때는 중추성 환자분보다 말초성 안면신경 환자분이 훨씬 더 심한 증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는 중추성이 훨씬 더 큰 병인데도 불구하고요. 단 환자분의 얼굴 외에도 혈압, 두통, 어지러움, 구역감 등의 다른 증상을 함께 고려해 봤을 때 뇌 이상이 의심될 때는 그때는 CT나 MRI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. 이 대부분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인 환자분이 많습니다. 열에 한 7, 8분 정도가 바로 이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에 해당하고요. 지금 상담을 의뢰하신 환자분도 재반 증상들을 살펴봤을 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.